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11월 30일 마지막, 11월 마지막일, 그 다음에 12월 장세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월 30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생각보다 좀 빨리 마무리가 됐습니다.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대부분의 90%, 글쎄 90%는 아니 거의 9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이 항상 그 변동성을 거의 1년 동안 우리가 당해왔다는 표현이 맞죠. 당해오다 보니까 그 롤러코스터를 너무 많이 타다 보면 그 가만히 있어도 그 증세가 나오죠. 약간 트라우마도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체감, 했던 그 과거치들이 우리 투자 심리라든지 투자 심리 부분하고 투자 결정 부분에 상당 부분을 좌우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99%가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 부분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보면 대부분의 투자에서 거의 많은 다수가 가는 길에는 투자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역사적으로 그랬고 작년에 재작년에 삼성전자 그리고 올해 삼성전자 그 증자 부분들 액분 진행했을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드렸죠. 작년에 비트코인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고 올해 유가 75달러 선에서 계속 헤딩 3번 정도 했을 때도 계속 하락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50달러 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보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만의 투자 관점 부분들을 분명히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있어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심플하게 보는 방법은 다수가 가는 길에는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확인하고 가면 되긴 되겠죠. 하지만 확인하고 너도 나도 주변에서 다 좋다고 할 때는 이미 고점 징후는 이미 시장에서 휴먼 인덱스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불과 한 달 전, 불과 10월 말, 11월 초 분위기에 비하면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거의 2조, 3조 원에 가까운 신용 물량 자체가 강탈이 당했고, 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큰 피해 부분들, 피해 가신 분들은 정말 다행이지만 대부분이 아마 피해를 보셨을 거라고 봐요. 가장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절대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장보고 6호를 출범을 시켰죠. 장보고 출범 부분들 할 때 이거 좋은 기회니까 꼭 접근하셔야 된다 하는데 손이 안 나가죠. 손이 안 나가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지나와서 보니까 오늘 한 달이 안 되는 시점에 급락이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도 빨리 이루어진 거로 보시면 돼요. 장보고 자체는 기간 제한 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낙폭 자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개별 종목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락폭이 나왔다 하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의 수급으로 인해서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에는 그 종목군들, 밸류가 가진 종목이라든지 성장성이 가진 종목은 가장 빠르게 그 하락 시점에서 원복, 리바운드를 좀 시키면서 원점 회복을 합니다. 근데 시장 자체, 개별 종목군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수급 문제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다 하면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인데 하락이 나왔다 하면 땡큐죠.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거니까. 그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냐는 개인의 선택에 좌우될 수밖에 없겠죠. 자, 아무튼, 장보고, 6호, 오늘 오전장에 20% 청산 마무리 했습니다. 그 생각이 들면서 오늘 청산 부분들 마무리하면서 8월 달에, 그 다음에 프리미엄 관련된 부분들 얘기 드렸죠. 한 두 분 정도만, 두세 분 정도만 추가로 지난번 한 달 전에 시장 급락 나왔을 때하고 이건 너무 싼데 너무 괜찮은 종목군인데 그냥 묻어놔도 될 텐데 라는 생각분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프리미엄 추가 모집 주말에만 한정적으로 어차피 12월 달부터 회사 밸류에 변화가 생긴다는 예고를 좀 드렸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비 동작 부분들이 8월 달부터 진행이 됐고 12월 달부터 회사 밸류의 변화를 줄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만 한정적으로 어차피 프리미엄은 약간 금액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이라든지 자영업자 하신 분인데
조금 자금력, 어차피 근데 많은 투자 금액 부분들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권유를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가입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가입 관심 있으신 분들만 그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니면 공지사항 올려드릴 때 별도 링크를 그 카카오톡과 텔레그램하고 전화번호 있죠. 그쪽에 문의를 주시면 주말에 한해서만 이거 모집을 하고 바로 클로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은 개인적인 느낌은 지난달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신용 급락 부분이 나왔을 때 장보고 6%를 가감하게 출범을 했던 것처럼 장보고 프리미엄도 여전히 너무 싼데 그냥 사두고 묻어두면 될 때라는 생각 부분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주말에만 한정적으로 스팟으로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정도 이제 주말장 관련 내용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다시 코멘트를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필요 충분 조건에서 하나가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 조건을 만들어 주느냐. 여기저기에서 이제 기사가 예상치 기사 부분들이 나오는데 일단 시장 컨센서스는 내년 봄 정도까지 관세 유예 부분들을 진행하고 일본에게도 그랬고 멕시코에도 그랬고 캐나다에도 그랬고 EU에게 똑같은 전략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단지 예전 같았으면 그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 각계 전투하죠. EU 각계 전투로 맞짱, 일본 맞짱, 중국 맞짱, 멕시코 맞짱, 그다음 캐나다 맞짱을 뜨면서 예전 같은 경우는 WTO라는 이 공동 사이클에서 뭔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대응하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힘들었던 부분도 없잖아요. 있죠. 근데 각계 전투식으로 얘기 부분들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 나라들은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협상 사이클대로 끌려간다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고 EU라든지 일본 쪽이라든지 뭐 중국도 내놔야 하는 카드들이 있다 보니까 끌려가고 있죠. 기간을 유예해 놓고 진도사항 부분들 보겠다. 완전히 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라 100%가 끝이라면 그래 한 50, 60 정도 들어줄게. 하지만 나머지 40은 너는 뭘 줄 수 있는데 일단은 60 정도는 내가 오케이. 나머지 40은 지켜보는 거 봐서 뭐 하든지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하든지 이런 전략 부분들 하다 보니까 약속인 의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감당이 좀 안 되고 있죠. 자, 두 가지가 오늘 내용이 나왔습니다. 잘 체크해서 이 내용에서 내일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지를 계속적으로 볼 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부분들이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뭐 140개 정도 제안했는데 서너 개 빼고는 양호하다 뭐 이런 식의 서너 개가 더 크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기는 심각해요. 중국의 지적재산권. 중국의 지적재산권의 분쟁 건수가 작년에 거의 24만 건이었답니다. 24만 건인데 일본의 25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가고 있냐면 각 지역들에 있죠. 현재 각 지역의 고급 인민법원이 이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을 한데 근데 지역별로 판결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중국 같은 경우는 관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같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중국 전체적으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틀리다 보니까 어디 쪽에서는 이겼는데 어쪽에서는 패소하다 보니까 이게 완급이 맞지가 않죠. 높이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관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분쟁 건수는 그러다 보니까 거의 24만 건에서 일본의 25배 문제 있죠. 문제가 아주 심각한 편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은근슬쩍 넘어간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여기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리전이 미국과 중국의 협상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일단 시장에서 나오는 그 컨센서스 부분들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중국에서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걸 개선해 가지고 올해 내내 시진핑이 어떤 그 상하이 박람회라든지 어떤 대회 부분을 할 때 우리 무역 높이겠다, 많은 수입해 주겠다 하면서 어떤 개방적인 정책 부분들 하는데 지적재산권은 계속 뒤로 밀어놨었죠. 국제사회 어필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지금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특허라든지 이쪽 소송 있죠. 특허 등 재판의 최종 심의인 2심을 맡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특허라든지 기술 비물, 그 다음에 독점, 실용실현, 소프트웨어, 집약회로 배치 등에 대한 판결이 높은 지식이 필요하다 보니까 2심을 최고인민법원이 내년 1월부터 진행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은 이 정도 선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 부분도 좀 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오늘 이제 중국의 11월달 공식 제조업지표가 50 이하로 추락을 했습니다.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이 되고 있죠. 남은 5년 동안, 그 다음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10년, 15년 정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1기에서는 뭐 태자당이라든지 공청당이라든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반대급 부분들을 일단 상당히 쑥 눌러가지고 왕치산을 다시 올리면서 집권 2기를 시작했는데, 집권 2기가 시작하는 지금 1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계속 그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는 1, 2, 3 맞는 역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경제지표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추진 동력 자체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 많이 좀 다운이 된 그런 상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경기지표도 보면 이 부진,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보여지는 이미지 부분에서 재고 계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경기 하방 압력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예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합의 부분, 완벽한 합의는 아니고 합의 부분들에 준하는 유예의 어떤 성향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을 경우에 중국 협상단이 바로 12월 달에 방미 부분들을 진행할 가능성도 시장에서 지금 코멘트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내년 1월부터 지금 중국의 공식 PMI 지표가 50 이하로 좀 내려왔죠. 1월부터 관세가 25% 나가면 내년 상반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수 부양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카드가 전혀 먹히지 않을 가능성 자체가 큽니다. 그에 대한 선제 조치 부분들이 진행돼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튼 시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협상 어느 정도 최소한 헨리 키신저 이후부터 확 바뀌기 시작했다겠죠. 헨리 키신저의 얼굴에 반하는 모습들은 조금 보이지 않을까. 긍정적인, 예전에 중국과 미국의 수교 부분들을 시작했던 헨리 키신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트럼프의 외교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인 코치라고 할까요? 그 정도 역할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조금씩 봉합의 수준, 그리고 언제든지 트럼프는 이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받아내고 기간을 두면서 또 추가적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 자체, 완벽한 마무리는 아니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합의 가능성 부분들을 일단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세 번째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여러분들도 코멘트 드렸던 부분이 유가 75에서 50달러 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97, 100선 바로 가면 안 돼요. 달러 인덱스도 90선 초반대까지 내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환율이 지금 1140원대에서 1120원대인데 중장기적으로는 1050원, 1060원 정도 전후까지 가능성 부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강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 부분들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강하게 어필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는 하나의 인덱스라고 보시면 좀 될 필요가 있겠죠. 한국의 역할이 있어요. 이런 작은 역할 부분들을 알게, 느끼게 된 것은 주식시장에서 거의 15년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참 어렵게. 지금도 보면 여기서 어떤 역할 부분들 하고 우리나라에게 지어진 하나의 그 역할 파트는 어느 쪽일까? 이런 생각 부분들 많이 합니다. 왜? 우리나라 시장 자체로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이 정말 큰 시장이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작은 시장이에요. 중소형주 정도? 중형주? 중소형주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갑이 아니고 을이기 때문에 자존심만 세워서가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 갑의 글로벌 자금이 흐르면서 을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을이 뭔가 여기서 또 다른
중용주 을 나라들보다 좀 더 플러스 알파로 받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계속 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산업군에서 어떤 산업군이 주축이 돼서 치고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어떤 종목이 2% 올랐니 5% 올랐니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큰 흐름 속에서 그건 작은 흐름, 큰 흐름이 잡히면 나머지 그것을 부적으로 따르는 거지. 오늘 뭐 수급이 뭐 마감 브리핑에 잠깐 얘기를 중간중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큰 흐름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다 보면 나머지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지 밑에 걸로 큰 걸 볼 수는 없어요. 한국의 역할은 중간중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실물, 제조업 자체가 새로운 생산 부분들이죠.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 금융 서비스 문제 그게 아니라 제조업을 가지고 실질적인 생산 제품을 생산을 해내는가 내지 않느냐의 그 인덱스, 왜?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역할하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최근에 한두 달 정도 많은 책들을 보면서, 보고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게 후보군이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두 가지인데 두 번째는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런 후보군이 된다는 의미 부분도 뭘까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은 삼성전자겠죠. 나머지 두 번째 보고는 이건 쓸 수 있을까? 근데 첫 번째는 일단 명확한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에 제조업을 보여주는 실물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키워드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역시 1140원대에서 1100원대까지 바로는 아니더라도 이게 이 환율은 외환화로 환율 부분 하루아침에 딱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그렇게 천천히 받아들 너무 급변하면 안 돼요. 그것도 어느 날 급격하게 달러 강세가 나오면 글로벌 시장이 다운이 되고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가 나오면 뭐 신흥국이도 반등한 것 같지만 그러지도 않아요. 그걸 또 마이너스 요건을 받아들이는 그런 케이스 부분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 1140원대에서 1120원대까지 원화 강세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20원 왔죠. 여기서 더 1100원대를 일단 깨줘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 1분기 2분기 1100원대 하향의 기대 부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30일 마감 브리핑 정리 부분을 해드린다 하면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중국이 지적재산권 관련된 양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진행할 걸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관련 내용이 나오면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모닝 브리핑을 정리를 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모닝 브리핑을 정리를 하면서 같이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게 진행될 경우에 중국 협상단이 12월달 방미 부분들이 예정이 좀 돼 있다 라는 부분하고 항상 투자는 남들이 갈 때 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은 항상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비트코인이 급등 나올 때도 끝났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작년에 사드 부분들 시끄러울 때도 이제 사드 관련된 부분의 변곡점이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100% 다 맞게 예상을 하면 저도 좋겠습니다. 저도 틀리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큼직큼직한 부분들은 그래도 잘 진행이 좀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지난달에 신용 물량을 해서 물량이 털렸을 때, 강탈당했을 때 버티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그때 시장이 어려울 때 장보고 6호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시장 망가지는 거 아닌데 지수 1000 가는데 출범을 하느냐 이런 농담 삼아서 하시는 분도 있으셨습니다만은 일단 한 달 안에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항상 그 장보고 관련된 부분들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 두십시오. 시장 투자 부분에서 직장인이라든지 자영업자 시장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매매 흐름 부분만 중간중간 왜 이 종목권을 선택했는가의 의미만 계속 곱씹어서 생각을 해두시면 묵은지처럼 곱씹어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남들이 안 할 때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두 다 가는 길에는 도로 평탄한 고속도로가 없어요. 의미가 약간 틀리긴 합니다만 남들이 안 가는 쪽에 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좋은 관점 부분들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말에 한해서만 12월 달에 장보고 프리미엄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욕심은 없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한 몇 년 동안을 봐왔던 흐름 분위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12월 달부터 별리 부분이 변화 가능성이 또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 부분들 해보면서 장중에 아직 거래량 부분이라든지 그 시총 자체가 있기 때문에 두 부분 정도 전후만 모집을 주말에 한정돼 가지고 모집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30일 이슈면에 주신 마감 브리핑, 다음 주 12월 달부터 연말 랠리의 가능성이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11월 마지막 30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